예, 다이렉트 박스입니다. 흔히 이제 DI라고도 하죠. 음향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여기도 이제 다이렉트 박스가 있습니다. BSS AR133이라고 그 명기 같은 거요. 자주 쓰는 겁니다. 일단 특징을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거 같아요. 이 DI는 그냥 음향에서 간단하게 변압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크는 굉장히 그 소리가 이제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약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악기 뭐 신디나 뭐 일렉 기타 이런 것들이 세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마이크 프리는 약간 좀 그 작은 임피던스의 소리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큰 임피던스가 들어왔을 때 큰 압력 입력이 큽니다. 큰 거를 안정적으로 해서 작은 소리로 만들어주는 거 변압기처럼 해가지고 좀 센 소리를 작은 소리로 만들어가지고 마이크 소리랑 밸런스를 맞춰서 믹싱하기 편하게 사용하는 게 DI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합니다. 명확하게 아니더라도 이런 느낌이에요. 변압기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압을 저압으로 낮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용도로 주로 쓰기 때문에 기타 아니면은 신디 이런 식으로 악기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출력 그 뭐지 55단자로 있는 그 선이죠. 55단자라는 거는 잡음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55단자로 받아서 그 소스를 아웃풋 그 XLR 커넥터를 통해 가지고 그 이걸로 이제 그 콘솔에 마이크 프리로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연결하시면 가끔 있어 케이블 중에 55대 그 캐논으로 되어 있어서 기타를 그대로 믹서로 집어넣으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패드 걸고 하면 되긴 하지만 입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장비를 통하면은 소리를 좀 안정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가적으로 있는 기능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패드가 있습니다. 패드가 있어서 입력이 가끔 너무 셀 때 가끔 콘솔에서 패드를 걸어도 그 입력이 좀 센 악기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무대 쪽에서 거기 있는 사람이 이제 이 패드를 거쳐가지고 소리를 조정해 주는 거죠.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걸 항상 그 0으로 놔둬야 되는데 전 행사 때 마이너스 20을 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까먹고 무대에 이제 하는 친구들도 좀 꼼꼼한 친구들은 한 번씩 다 확인을 해요. 이게 지금 0이구나 마이너스 20이구나 확인을 하고 할 때는 항상 0으로 세팅하고 해줘야 되는데 약간 좀 조심성 없는 그 크루들은 그냥 20으로 될 건 40으로 될 건 0으로 될 건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집히는 대로 가가지고 연결해요. 그런 다음에 일단 소리 테스트를 하면서 하면은 그 한쪽이 약간 좀 패드 걸린 것 좀 낮게 나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무전으로 해가지고 거기 패드 걸렸냐라고 해서 패드 걸렸네 제가 바꿔놓을게요. 나중에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좀 일 잘하는 친구랑 하다 보면은 내가 그 친구한테 할 말이 없어요. 걔가 알아서 다 무대에서 이런 것도 다 세팅해가지고 다 정리해 놓는데 일을 이런 꼼꼼하지 않은 친구가 일을 하면은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가지고 항상 지시를 해야 돼요. 야 거기 패드 한번 확인해 봐라.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잠시만요. 예, 그렇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은 그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것들 꼼꼼하게 챙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악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인풋을 받고 패드 이런 것도 조정한 다음에 링크를 통해 가지고 그 악기 앰프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기타라고 했을 때 기타를 인풋하고 링크를 해서 링크에서 나온 소리를 악기 앰프에 꽂는 편이죠. 그래서 중간에 DI 악기 넣고 링크로 앰프까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면에 보시게 되면 이제 파워도 있죠. 파워 온오프 할 거냐. 이거 물론 여기에 그 9V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이거 BS133 같은 경우는 9V 건전지가 있어서 작동을 하지만 안정적인 걸 위해서 이제 펜터 파워를 넣기도 합니다. 펜터 파워를 넣었을 때 파워를 오프해 놓으면 펜터 파워를 넣건 건전지를 넣건 작동이 안 돼요. 꼭 여기 사용할 때는 온을 넣으시고 팬텀 파워를 안 넣게 건전지로 하게 되면 그냥 깜빡깜빡 거리고요. 팬텀 파워를 넣게 되면은 그냥 불이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두 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팬텀 파워를 가끔 가다가 건전지를 넣어놨는데 팬텀 파워를 넣는지 안 넣는지 확인하고 싶다. 요거 같은 경우는 불이 깜빡깜빡 거린다. 그러면 팬텀 파워가 안 들어간 거고요. 그럴 땐 혹시 모르니까 얘기해서 팬텀 파워 넣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불이 계속 들어와 있다 그러면 전기가 제대로 잘 들어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가끔 가다가 펜터 파워만 넣으면 되겠지라고 해서 여기 건전지를 안 넣는 경우가 있는데
DI 같은 경우에는 건전지를 다 쓴 거라도 안 넣어놓으면은 작동이 안 되는 DI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DI들 중에 이렇게 이제 건전지 필요 없이 그냥 사용하는 DI도 있긴 합니다. 근데 약간 좀 저가기도 하고 음질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꼭 이런 식으로 이제 팬텀 파워가 들어가는 DI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제 리프트랑 어스가 있어요. 접지를 할 거냐 말 거냐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접지라고 하면은 불필요한 신호를 제거할 때 접지를 쓴다라고 하는데 가끔은 불필요한 신호를 제거하더라도 접지를 통해서 불필요한 또 잡음이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접지를 통해서 불필요한 신호를 없애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불필요한 접지 때문에 잡음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잡음이 날 때 어떨 경우에는 접지를 해야지만 잡음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리프트 접지를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1번 이거 리프트를 하게 되면은 마이크 캐논 XLR에서 1번을 그냥 끊어서 접지를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리프트를 했을 때 접지를 끊었을 때 잡음이 제거되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접지를 했을 때 잡음이 제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간 틀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끔 가다 이제 야외 행사 같은 걸 할 때 발전차를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중요한 거예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전기라는 거는 역류라는 걸 해요. 전기도 물처럼 기준점에서 역류해가지고 반대로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는 사실 겪진 않았지만 저도 이제 배우면서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메인 콘솔에서 음향 감독을 하는데 중계팀이 왔어요. 중계팀이 와가지고 저희 중계하려면 메인 소스 매트릭스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소스 2개만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보통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XLR 케이블로 해가지고 딱 빼주는 경우가 있는데 엔지니어 쪽에서 이제 전기를 자체 그냥 공연장 내에 써가지고 자체 공연장에서 음향종에 같이 쓴다. 그러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가끔 가다가 외부 발전차를 갖고 와가지고 중계팀이 제대로 들어와가지고 막 지미집 놓고 해가지고 발전차 전기를 쓰는 영상팀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전기 수준은 용량은 이 정도인데 발전차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전기 수준이 이 정도인데 발전차 용량이 커가지고 그냥 케이블 연결해 가지고 장비를 연결했을 뿐인데 전이차라는 게 생겨요. 이쪽은 좀 낮은데 이쪽은 크게 되면은 분명히 내가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만 시그널은 사실 그게 큰 힘이 없어요. 신호음이 큰 힘이 없다 보니까 전위차가 생겨가지고 영상팀에 있는 전기가 역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역류해가지고 이 케이블을 타고 콘솔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알아두셔야 할 게 콘솔은 굉장히 민감한 장비예요. 그래서 콘솔에서는 소스가 나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팬텀 파워도 그렇잖아요. 팬텀 파워도 콘솔에 나가는 건데 반대로 나가는 구멍에 전기가 역류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 콘솔 같은 경우는 그걸 차단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콘솔이 타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실제로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전기를 신호를 전달할 때는 꼭 DI를 쓰셔야 돼요. 그때 DI를 씁니다. DI 써가지고 접지 리프트 시켜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쉴드 타고 전기가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중계팀이나 이런 쪽으로 전기를 해야지 실수로 전기에 역류해서 콘솔 타버리면 피해가 막심합니다. 단순하게 한 개 망가지는 게 아니라 전기 딱 들어오면서 퓨즈 나가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냥 콘솔 자체 기판이 타버리는 거죠. 그럼 기판 타면 사실 거의 메인이 다 나가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안 만들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